이번 주 토요일 저녁 11시에 토트넘과 벌리의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이 경기는 토트넘과 벌리에게 모두 다 재밌는 경기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벌리의 콤파니 감독이 둘 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감독이죠. 그래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좌우 풀백을 중앙 지역으로 모여들게 만들면서 중앙 지역에서 선수 숫자를 많이 늘리는 전형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벌리 또한 굉장히 흡사한 전형을 가져가요. 예를 들어 벌리 같은 경우에는 4-4-2 혹은 4-2-3-1과 같은 전형을 만드는데 여기서 빌드업을 시작하는 순간 오른쪽 풀백으로 나와 있는 코너 로버스가 약간 중앙 지역으로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앙 지역에서 선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요. 최후방에는 3백 전형이 만들어질 때가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벌리도 중앙 지역에 많은 선수 숫자를 배치하는 것을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내려와 주면서 측면을 또 넓게 활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벌리가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벌리의 볼을 얼마나 잘 빼앗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벌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풀백이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중앙 지역의 선수 숫자를 많이 늘려놓고 이때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내려와 주기 때문에 중앙과 측면을 모두 활용하는 전형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최근에 중앙 지역에서 강력한 전방 압박을 걸고 있는데 이때 벌리가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내려오게 되면 이 측면 공간을 얼마나 토트넘이 잘 따라가서 벌리가 후방 빌드업을 할 때 경기장을 넓게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느냐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중앙 지역에서도 토트넘이 압박을 시도했을 때 벌리가 후방에서 풀어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벌리의 후방 빌드업 패턴을 얼마나 잘 따라가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때 중요한 게 아무래도 오른쪽 풀백이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코너 로버츠를 따라서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 코너 로버츠의 움직임을 계속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너 로버츠가 단순하게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자기가 상대하는 측면 공격수를 후방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전방 압박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온다면 코너 로버츠를 얼마나 잘 수비하느냐가 전방 압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벌리가 빌드업을 하는 장면을 보면 이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벌리가 빌드업을 할 때 오른쪽 풀백인 코너 로버스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서 빌드업을 안쪽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대팀의 왼쪽 측면 공격수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벌리가 중앙 지역에서 확실한 수적 우위를 점한 다음에 이 공간에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공격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공격하는 장면을 보면 오른쪽 측면에서 측면 공격수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때 오른쪽 풀백인 코너 로버츠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중앙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측면 지역에서 풀어나올 때 코너 로버츠가 안쪽에서 움직이면서 여기서 볼을 받아주려는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계속 오른쪽 측면에 있다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고 이러한 움직임을 주면서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도 그렇고 공격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변수를 만들어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코너 로버츠의 움직임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중앙 지역의 메디슨이나 비수마 이런 중앙 미드필더들이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따라 들어가지 않아도 중앙 지역에서 코너 로버츠가 중앙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벌리의 빌드업과 공격 방식을 잘 막아낼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벌리가 그래서 이러한 공격 방식이 나와요. 토트넘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중앙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선수가 배치가 되어 있죠. 심지어 볼을 끌고 올라오는 선수가 수비수거든요. 근데 수비수가 직접 볼을 끌고 올라오면서 중앙 지역에 굉장히 많은 선수를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상대팀도 안쪽으로 수비가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좌우 측면에 오른쪽 측면에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넓게 위치하고 있고 왼쪽 측면에는 지금 여기서 안 보이지만 왼쪽 측면으로 또 한 선수가 넓게 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죠.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중앙 지역에도 선수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좌우 측면을 신경 쓰다가 보면 안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선수들을 놓칠 수밖에 없고 이때 벌리가 안쪽 지역으로 스루 패스를 넣어주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좌우 측면을 일단 넓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때는 오른쪽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상대 수비를 일단 오른쪽으로 끌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수비를 끌어냈을 때 순간적으로 안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공간을 향해서 침투에 들어가고요.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이 장면에서도 완벽한 찬스를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토트넘의 공격 방식과 흡사한 면이 존재를 하죠. 토트넘도 공격할 때 메디슨, 사르, 그리고 좌우 풀백인 우도기, 포로 이 선수들이 중앙 지역에 밀집하면서 상대 수비를 중앙에 쏠리게 만들어 놓고 이때 오른쪽에 쿨루셉스키, 왼쪽에 손흥민 이 두 명의 선수가 넓게 측면을 활용하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낼 때 순간적으로 안에 있는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공격 방식과 벌리도 매우 흡사한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팀이다. 지난 경기에서 아스톤 빌라에게 3대1로 패배를 했는데 볼 점유율은 57대 43. 벌리가 오히려 많았고요.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도 맨시티가 3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전반전에는 벌리가 요 경기만큼은 그래도 자신들의 스타일을 좀 버리고 수비적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에는 맨시티가 점유율이 73%였는데 후반전에는 벌리가 전반전에 2골을 먹히다 보니까 자신들의 빌드업 패턴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볼 점유율이 42%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콤파니 감독도 마찬가지고 볼을 점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토트넘이 먼저 볼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냐 벌리가 경기를 주도할 것이냐 이 포인트도 매우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여기서 벌리가 챔피언십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올라오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콤파니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볼 점유도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방 압박도 벌리가 강하게 거는 팀이에요. 그런데 챔피언십에서 전방 압박을 거는 거랑 프리미어리그에서 전방 압박을 거는 게 당연히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괜히 올라왔다가 수비 뒷공간을 허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벌리가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맨시티전도 그랬고 특히나 아스톤 빌라전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벌리가 엄청나게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고 있죠. 아스톤 빌라의 최전방 공격수인 와킨스가 약간 내려오면서 순간적으로 수비를 일부러 끌어내고요. 그리고 벌리의 수비가 워낙에 공격적으로 올라오니까 오히려 와킨스가 내려왔다가 방향을 바꿔서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와킨스가 내려왔다가 전방으로 뛰어나갈 때 벌리의 넓은 수비 뒷공간이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고 여기서 벌리가 전방 압박을 성공하지 못해서 패스가 앞으로 나가는 순간 아스톤 빌라가 벌리의 수비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측면으로 크로스 안쪽으로 뛰어들어오는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뿐만 아니라 약간 벌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수비를 할 때가 있어요. 이 장면도 보세요. 아스톤 빌라의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는 장면인데 이때 중앙 수비수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붙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압박을 걸었을 때 여기서 볼을 빼앗으면 모르겠는데 프리미어리그는 압박을 했을 때 볼을 못 뺏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스톤 빌라의 공격수가 몸을 돌려서 순간적으로 벌리의 수비수가 올라와 있을 때 수비라인의 뒷공간을 완벽하게 허물어내기 시작하고요. 그 순간 측면에서도 한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괜히 중앙 수비수 한 명이 높게 올라와 있다가 이 뒷공간이 넓게 열리면서 아스톤 빌라가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고 이 공간에서 완벽하게 벌리의 수비가 또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아스톤 빌라의 공격수가 약간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벌리의 수비수가 또다시 어설프게 공격적인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스톤 빌라가 압박을 이겨내고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 한 번이 딱 들어가는 순간 벌리의 수비라인은 기본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뒷공간이 완벽하게 무너지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순간적으로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또다시 아스톤 빌라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공격적인 압박을 선호하는데 압박이 엄청나게 퀄리티가 높지 않다면 이러한 것들을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장면들이 나올 수가 있냐면 손흥민 선수가 약간 내려오면서 일부러 수비를 자신들의 진영으로 끌어내요. 그런 다음에 뒷공간이 발생하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전방으로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 토트넘의 선수들이 뛰어나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이때 손흥민과 상대 수비수의 스피드 경쟁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스피드 경합에서 이겨내면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완벽하게 공략을 하는 손흥민 선수의 가장 트레이드 마크 같은 장면인데 아마도 이런 장면들이
벌리와의 경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이제 벌리의 전방 압박을 토트넘이 풀어내서 뛰어나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이제 전제 조건이 존재를 하지만 최근에 이 메디슨이 일단 전방 압박을 워낙에 잘 풀어내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장면을 보시면 메디슨이 내려왔을 때 토트넘이 메디슨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이때 역시나 벌리가 강하게 전방 압박을 걸 테니까 이 전방 압박을 메디슨이 한 번만 풀어나오는 순간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한 번의 패스를 찔러줄 수가 있다. 이러한 구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여기에 더해서 히샬리송도 최근에 안 좋았던 경기들에 비해서는 좋은 장면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히샬리송이 잘하는 게 전방으로 저돌적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이죠. 그러다 보니까 히샬리송이 뛰어들어가면 메디슨이 손흥민뿐만 아니라 히샬리송에게도 좋은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 히샬리송, 클루셉스키 이 3톱이 나오는 게 페리시치가 나와서 페리시치, 손흥민, 클루셉스키 이렇게 3톱이 구성되는 것보다는 더 좋아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은 페리시치보다 히샬리송이 더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히샬리송 원톱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벌리가 맨시티전처럼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 능력을 인정하고 전방 압박을 하지 않고 내려서서 수비를 하는 컨셉으로 갈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벌리가 수비 라인도 높게 가져가면서 전방 압박도 하고 자신들의 축구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그때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이번 시즌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가 토트넘과 벌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일단 이 경기가 끝나면 9월 A매치가 다가오죠. 그런데 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다음에 2경기 연속 패배를 하면서 승리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패배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 9월 A매치 전까지 패배가 없이 프리미어리그를 마무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 주중에는 리그컵에서 패배를 하면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리그컵에서의 안 좋았던 분위기를 이번 경기를 통해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도 토트넘에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경기에는 두 팀에게 경기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두 팀의 스타일이 매우 흡사한 면들이 많기 때문에 비슷한 컨셉의 두 팀이 만나서 어떤 팀이 더 경기를 잘 풀어나갈 것인지가 매우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